MRI라는 검사가 매우 좋은 검사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MRI에 이상이 없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증상과 맞지 않는 MRI 소견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치료는 이 MRI 소견이랑 상관이 없는데 소견상 이상이 보인다고 이 부분을 치료해서 거기는 잘 치료가 됐습니다 했는데 통증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통닥진료실 이기훈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 걱정도 많이 되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오늘 제가 싹 모아서 한 번에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중에 이거 뼈주사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아니에요? 정말 대부분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니까 주사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하는 근육 회복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습니다. 포도당 또는 식염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그냥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 자주 먹는다고 문제되진 않잖아요. 화학적 성분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병적으로 단축되어 있는 근육들을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사 위치가 중요하지 주사액의 성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액과 똑같은 성분인 식염수를 베이스로 해서 치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반복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주사 이렇게 자주 많이 맞아도 괜찮아요? 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주사 치료는 특징이 한 번에 여러 군데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주사 맞으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한 번에 여러 군데 여러 번 치료를 하니까.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사 횟수에 제한을 두는 건 스테로이드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강력하긴 하지만 누적된 용량이 쌓이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치료는 식염수,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도 용량에 제한이 없고 치료 횟수의 제한도 당연히 없겠죠. 오히려 제가 하는 치료는 치료 횟수와 누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몸을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치료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몸이 잘 변하겠죠. 그렇듯이 주사 치료도 원인이 되는 부위를 꾸준히 치료해서 자꾸 변화시켜줘야 근본적으로 잘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지난번에는 주사를 맞고 효과가 좋았는데 이번에 좀 더 아파졌어요 라면서 걱정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몸의 회복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 환자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계단식으로 좋아지거든요. 정확한 부위에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슬슬 아파져요. 그래서 다시 아파질 때 또 눌러주는 반복이 중요한 거고 스케줄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한 번 치료했는데 반이 좋아졌어. 그럼 한두 번 치료하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만성 통증일수록 다시 원래 아픈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번에 치료했을 때 치료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파지지 않고 비슷한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만성 통증에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요. 지금 다시 아파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요 유지기를 잘 유지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툭 떨어지면서 더 호전을 느끼실 거고 그게 몸이 잘 적응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주사 치료 하시면서 당연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아프게 주사 맞는데 빨리빨리 낫기를 원하시겠지만 결국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중간중간 꼭 낫지 않더라도 그것도 몸이 회복을 잘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MRI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좋아서 MRI를 찍기가 너무 쉽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접근이 좋다 보니까 MRI를 많이 찍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치료고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MRI는 모든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는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MRI 찍었어.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 본인은 증상이 계속되니까 되게 답답하신 거죠. 저같이 통증의학과에는 사실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과를 먼저 돌고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니까 그럼 통증의학과 한번 가봐라 이러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MRI가 보여주는 건 어떤 구조적 이상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몸의 대부분 특히나 이렇게 로컬 의원으로 오시는 통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통증은 MRI 같은 구조적 병변을 찾는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다리가 저린데 그럼 당연히 디스크를 생각하시죠. MRI 찍었을 때 디스크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저린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디스크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척추에서 빠져나와서 다리로부터 발까지 주행하는 길목에서 병적 단축된 근육에서 눌려서 다리가 저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세 손상으로 인한 근육의 병적 단축은 MRI에 나오지 않아요. 초음파를 해봐도 보이지 않고 그냥 검사상의 정상의 기록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는 당신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런 근육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RI라는 검사가 매우 좋은 검사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MRI에 이상이 없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증상과 맞지 않는 MRI 소견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치료는 이 MRI 소견이랑 상관이 없는데 소견상 이상이 보인다고 이 부분을 치료해서 거기는 잘 치료가 됐습니다 했는데 통증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환자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아프고 어디를 아프다고 하는지 또 진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 소견과 이상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심이 되는 구조적 병변이 있을 때는 MRI를 찍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MRI를 권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단은 MRI를 먼저 권하진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MRI를 찍어서 가지고 오셨을 때도 MRI 먼저 보지 않아요. 일단은 환자분한테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오셨어요를 여쭤보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MRI 소견을 참고하는 거죠. MRI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을 100% 보여준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통증이 옮겨 다녀요. 저번에 여기가 아팠는데 이번에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증을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냥 거기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를테면 손목이라고 쳤을 때 가운데가 아프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아파요. 옆쪽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둘 다 아팠는데 더 아픈 부위부터 느꼈던 거죠. 그럼 환자분이 처음에 와서 손목 가운데를 짚었을 때는 치료점은 손가락 편근이니까 손가락 편근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여기보다 조금 덜 아팠던 다른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쪽으로 통증이 더 느껴지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통증이 옮겨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자분이 통증의 위치가 변했어요 라고 말씀했을 때는 아 내가 치료한 부분은 잘 낫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때 물어보면 돼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하면 그 부위도 같이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매번 똑같이 치료하지 않아요. 항상 피드백을 받고 그때그때 치료점을 다시 수정을 하고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치료 횟수 자체도 또 그 치료점을 완전히 정립해나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뭐가 너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피드백 받아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는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만성질환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안 좋아지는 게 있고 치료가 막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환자분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원장님 이거 언제까지 치료해야 돼요? 언제쯤 되면 다 안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프고 오래 아팠으면 당연히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하는 치료는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몸의 회복력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당연히 치료 부위나 연령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10대 친구들은 정말 치료 횟수가 3회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정확히 치료 포인트만 찾으면 바로 탁탁탁. 왜냐면 회복력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도와줘도 자기가 알아서 쫙 낫거든요. 거꾸로 고령이신 분들 7, 80대가 되면 급성으로 오더라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횟수가 5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장님 제가 왜 아플까 했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통증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7, 80년 사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몸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어깨 이런 부분에 연골이 닳고 관절이 아프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아플 순 없죠. 얼굴에 주름 잡히듯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듯이 우리 몸의 관절들, 뼈나 근육들도 다치고 닳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아플 때까지 치료를 하겠다? 그것도 욕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치료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치료 간격을 띄면서 조금 관리하듯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고령분들한테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오래된 불편한 치료를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생활에서 감당하고서 지내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100이 아팠으면 한 7, 80% 통증만 줄어들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예 안 아프지 않잖아요. 병원 갈까 말까 고민되는 정도의 통증 있죠. 그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고, 환자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느냐, 내가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치료에 필요한 횟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믿고 꾸준히 치료해 주시면 꼭 불편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고요. 사실 더 많죠.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고, 저는 질문에 엄청 열심히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치료는 왜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일단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본인이 잘 이해하시고 저랑 스케줄 맞춰서 꾸준히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열심히 치료해 드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영상을 제작하거나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통닭진료실 이기훈이었습니다.